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카카오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일리 배치를 구축하면서 이제 뭐 시간, 비용, 성능 세 가지를 좀 최적화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요.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데이터 파트를 리드하고 있고, 이제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저를 비롯한 총 11명의 이제 파트원들이 열심히 피와 땀과 눈물과 를 흘려가면서 한 노력의 결과이고요. 소개드린 내용을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카카오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저희가 구축한 데일리 배치 프로세싱이란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구조와 또 이제 기술적인 챌린지들을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또 그런 도전 과제들 때문에 뭐 왜 어떻게 최적점을 찾아야만 했는지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병렬성, 또 오류 격리, 그리고 최적화라는 꼭지로 사례들을 곁들여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갔는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발표에 앞서서 좀 알면 좋은 개념들을 좀 리스트업 해봤는데, 여기 나열된 개념들은 대부분 다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맨 첫 번째 나온 헬스케어 데이터 리서치 수트라는 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 카카오 헬스케어 그리고 저희 파트가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는 또 서비스의 이름인데, 이 HRS라는 서비스가 하는 거는 굉장히 뭐 10년이나 20년 정도 의료기관마다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에 필요한 어떤 변수들도 뽑아내고, 또 그런 변수들을 활용해서 통계 분석을 하거나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한 어떤 변수들을 이제 가공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데이터 전처리부터 ML의 결과까지 보는 기능들을 모두 이제 솔루션화해서 같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구축하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다 개개의 그런 서비스들은 구글 클라우드만의 어떤 서비스명으로 제공이 되고 있지만, 저희 이제 조금 더 편의와 그 이름을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오픈 소스로 돼 있는 그런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아파치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이터 프록이라는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포스트그레스QL DB 같은 경우에는 알로이 DB라는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 에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컴포저라는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 세 가지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또 에어플로우를 지금 현재 쓰고 계신 분도 계신가요? 네, 계시리라 믿고. 에어플로우에서는 주로 이제 대그라는 형태로 작업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노드로, 그리고 태스크 간의 작업 순서를 엣지로 해서 이제 방향이 한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그래프 형태로 이제 작업의 순서를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런 작업의 순서를 잘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추출하고 가공하고 저장하는 단계들을 좀 이제 잘 정의를 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레이크라는 오픈 소스도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저 데이터 레이크로 이제 데이터를 잘 적재해 나갈 때 저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형태로 썼어요. 이렇게 개념들만 나열하면 이걸 한데 묶어서 어떻게 썼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큰 아키텍처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한 12개의 병원의 데일리 배치를 설치를 했거든요. 구축을 했는데 다 이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이제 소스가 있고 데이터 소스가 있고요. 이 병원은 주로 이제 DBMS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형태여서 뭐 여타 다른 어떤 데이터 수집 플랫폼에서 로그라든지 아니 파일 형태의 로그라든지 아니면 API 호출해서 수집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없습니다. 딱 그 RDBMS만 바라보고 거기서 데이터를 매일매일 가져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병원을 소스로 해서 일단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하는 단계까지 해서 DL 레이어라고 이제 저희는 불렀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HRS라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가공해 나가서, 그리고 그걸 데이터 웨어하우스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가공 과정을 DW 레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들을 HRS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이제 뽑아보는 구간이 있고, 이제 그 구간에도 다양한 이제 튜닝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 구간을 저희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 DL, DW, 앱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데이터가 구분지어서 이제 처리되고 제공된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HRS라는 서비스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비스의 미션은 세 가지입니다. 총 12개의 병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연구 목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 모든 데이터들은 이제 가명화나 익명화가 되어서 이제 뭐 개인적인 정보를 알 수가 없는 형태고, 이런 여러 기관의 데이터다 보니 모양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면 그 제각기 다른 데이터의 스키마에 맞춰서 또 이 HRS라는 서비스를 또 다 개별로 만들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게 이제 커먼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드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뭐 길게는 20년치,
뭐 짧게는 5년치 뭐 이런 식의 좀 긴 기간의 데이터가 있고요. 뭐 우리만 해도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거나 할 때 뭐 일생 동안 한 번 병원에 가는 분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병원을 가더라도 뭐 지금까지 한 최소 100번은 넘게 갔을 거예요. 그죠? 태어나고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쭉 연결성 있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긴 기간의 어떤 데이터들을 검색을 하려면 데이터를 많이 뒤져야 되니까 느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연구자들의 어떤 이제 연구의 신속성이라든지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을 하더라도 좀 빠르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미션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병원마다의 데이터가 생겨나는 주기도 다르고 또 거기서 데이터를 또 가공해 나가는 어떤 그 과정들도 지금까지는 뭐 아무리 최신이어도 1, 2년 이전에 잘 가공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최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의 미션은 어제 병원에 쌓였던 데이터를 잘 처리해서 오늘 연구에 쓸 수 있게 이제 한다. 이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만든 서비스의 미션이었고, 근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상당 부분들은 이제 개발자실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든 개발자가 매일매일 해결해야 되는 과제죠. 네, 기한 내에 서비스도 오픈하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돈도 아끼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업무 생산성도 높이고 또 뭐 불가피해서 야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야근 초과 근무 같은 것도 안 하면서 일을 하고 싶은 게 저희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좀 최적점을 찾으려고 팀 내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세 가지 레이어로 구분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각각의 구간마다 저희가 맞닥뜨렸던 문제점들은 다 다르게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를 이제 먼저 보면 병원에서 데이터 레이크로 이제 원본 그대로의 모양을 유지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도 이제 병원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병원의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연구 목적이 1차 목적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은 환자 진료를 위한 거고 병원 운영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병원 DB에 이제 부하가 간다거나 그런 일들을 최대한 피해야 했어요. 또 이제 심야 시간에도 병원에 그 재원 중인 환자들의 진료는 계속 일어나게 되지만 그래도 주간 시간대에 비해서는 심야 시간대가 그 부하가 병원에선 제일 적은 시간대였고 저희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데일리 배치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축 초기는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 뭐 저희의 실수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 장애일 수도 있고 수많은 이제 변수가 생기는데 그로 인해서 재실행 빈도가 매우 높았어요. 이제 이게 다 비용과 우리의 야근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DW 레이어는 일단 레이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그걸 공통적인 모델로 가공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병원마다 모양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뭐 억지로 어떤 병원은 세모 모양을 우린 동그라미로 맞추고 어떤 데는 똑같은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음에도 네모 모양이어서 그걸 또 깎아가지고 동그라미로 맞추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동일한 모델로 가공을 해 나가는데 수많은 시행착오와 이제 재실행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다 쌓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연구자 즉 사용자가 이제 다양한 패턴으로 이제 쿼리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쿼리를 하더라도 좀 속도가 빠르게 제공을 해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연구 검색 솔루션들보다 이제 빠르게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일치하는 어떤 레코드들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저희가 이 최적화를 하게 됐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간, 비용, 성능 이 최적점을 찾기 위한 실천들로 저희가 한 거를 요약해 보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병렬화이고요. 이거는 저희한테 주어진 자원과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 그리고 프로젝트 데드라인 혹은 이제 저희가 기한 내에 꼭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이런 것들에 제약이 있더라도 그걸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병렬화를 활용해 본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DL부터 DW 앱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데 앞에서 뭔가 장애가 나면 뒤에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데이터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뭔가 단계별로 분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오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떤 개인적인 시간을 쓰는 거 혹은 그걸 처리하느라 뭐 이게 그러니까 클라우드 자원들을 이제 좀 더 긴 시간 동안 켜놓고 뭔가 디버깅을 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비용으로 직결되는 문제였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오류 지점에만 머무르게 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안을 해냈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왜 성능에 문제가 있는가 원인 분석 또 이제 그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뭐 소프트웨어적일 수도 있고 하드웨어적일 수도 있고 정말 여기 원기역이라고 적었듯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병렬성을 최대화해서 제한 시간 안에 최대 효율을 냈던 사례입니다. 병원을 소스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 단계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저 도식도에서 병원 하나로 돼 있지만 저 병원이 만약에 12개입니다. 근데 12개마다 쓰는 DB가 다 달라요. 이제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와야 되는데 병원의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는 최소화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이제 심야 시간에 실행을 해가지고 12시에서 적어도 새벽 5시까지 안에는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작업이. 저희가 해본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게 꼭 소프트웨어적이지 않더라도 이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미리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도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우선은 이제 병원 시스템은 저희가 메인턴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제약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그게 어디까지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연결을 할 때 실제로 병원이 받쳐주는 그 네트워크 대역폭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야간은 어떻고 주간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병원의 그 네트워크 사용량이 이제 뭐 너무 작게 걸려 있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빨리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끌고 오고 싶어도 이제 네트워크의 제약 때문에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확인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로 동시에 붙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적절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병원과 협의해서 어떤 시험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동시에 세션을 몇 개 붙겠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CPU나 메모리 이런 사용량이 뭐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좀 동시 접속 수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또 대용량 테이블링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전체를 다 이제 뭐 긴 시간 동안 끌어올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주어졌다고 해서 4시간 동안 다 끌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한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뭐 날짜나 숫자 컬럼을 지정해서 그걸 균등하게 혹은 뭐 거의 균등하게 이제 쪼갤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을 미리 이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 구간으로 나눠서 끌어오는 전략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선정한 컬럼이 이제 병원 쪽 DB에 인덱스에 없다. 그러면 사실 그 분할 적재하고자 하는 구간들을 찾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풀스캔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부하를 줄이자고 분할 적재한 게 이제 소용이 없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 달라고 병원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작업하는 시점에는 꼭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좀 조치를 하기도 했어요. 병원 쪽, 그러니까 저희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제약을 확인하는 것이 앞서 설명드린 것이었고, 여기부터는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어가 가능한 어떤 옵션들입니다. 국소적인 병렬성을 조절하는 걸로 병렬화를 좀 높이려고 했는데, 이 국소적인 병렬성이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려운데, 이거는 딱 비유를 들면 택배차에 얼마나 박스를 많이 쌓을까요? 네. 박스의 크기는 또 다르잖아요. 택배 보면 작은 박스도 있고 큰 박스도 있는데 그 트럭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죠. 근데 거기에 큰 박스만 쌓다 보면은 사실 실제로는 뭐 1000개까지 넣을 수 있는 트럭임에도 10개밖에 못 넣을 수도 있어요. 박스가 너무 커서. 그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크기에 맞는 스파크 리소스 프로파일을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좀 나누고 박스를, 그러니까 트럭을 최대한 꽉꽉 채울 수 있게 이제 조정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국소적인 병렬성을 조절을 했고요. 이제 전역적인 병렬성, 이거는 트럭을 동시에 몇 대 보낼까와 이제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병렬성을 저희는 딱 단일 관리 포인트를 둠으로써 이걸 조금 관리를 원활하게 했는데, 에어플로이 풀즈 개수를 조정을 해서 이제 동시에 실행할 대그 개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처음부터 다 적용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로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히나 민감한 이제 서드 파티의 DB로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제 추출하는 단계가 있고, 그걸 스파크 클러스터에서 가공하는 단계가 있고, 그거를 또 GCS에 저장하는 단계가 있는데, 각각 어느 단계에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로깅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로깅을 잘 분할해서 상세하게 쌓아놓으면 좋은 게, 이제 병원과 같이 이제 제3의 시스템에 부하를 주지 않는 것도 이 로깅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설득이 잘 됐던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게 특정 병원에 제일 건수가 많은 테이블 1위부터 5위까지를 나열한 거예요. 이제 건수를 보면은 뭐 많네 적네 이건 좀 상대적일 수 있는데, 이제 저 테이블 T1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이제 병원 내에서는 저 테이블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그 테이블 큰 테이블인데 그걸 뽑아간다고 괜찮을까 우리 DB,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실제로 적재하는데 그 테이블이 74분 걸려요 하면은 절대 안심을 하지 못하시는 거죠. 74분 동안 병원 운영 DB인데 계속 세션을 물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깅을 실제로 보면은 저 74분 중에 DB에 붙어가지고 DB에 부하를 주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1분 동안만 DB에 붙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 동시에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그렇게 가져오더라도 CPU나 메모리의 부하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라는 것들을 이제 설득을 할 수가 있었죠. 두 번째 병렬화 이제 제약 조건인데요. 앞에 그림에는 병원 다이어그램이 딱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DB가 3개인 거죠. 그러니까 지점별로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으로 따로 있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스키마는 동일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또 똑같이 새벽부터 12시부터 5시 안에 이 작업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은 어떻게 보면 3배가 됐고 DB도 따로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병렬화를 할 수 있을까?
저희는 이제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이제 스파크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바탕에 보이는 그래프가 특정한 날에 이제 그 세 개의 지점을 가진 병원에서 이제 데이터를 쭉 끌어온 시간 순서대로 이제 보여지는 간트 차트이거든요. 그래서 이 X축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00시부터 한 3시까지 걸쳐서 이제 초록색 막대가 쭉쭉쭉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 막대가 이제 3개씩 이렇게 묶여서 돌아다니는데 그게 이제 스파크 클러스터가 각각 이제 저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작업을 수행했다라고 보는 건데, 물론 DB가 분리돼 있으니까 DB가 담고 있는 데이터의 양도 다 달라서 지점별로 배치가 완료되면 그 클러스터는 이제 바로 삭제해서 이제 제일 끝까지 작업하는 어떤 데이터들 때문에 불필요하게 클러스터가 띄어져 있거나 하는 일들을 이제 막고 딱 필요한 만큼만 클러스터를 쓸 수 있도록 병렬화를 진행을 했고, 또 이렇게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쓰고 또 여러 개의 테이블 단위 어떤 작업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코드가 3번씩 일어나서 뭔가 유지 보수도 계속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소스 코드나 쿼리 같은 걸로 이제 지점별 실행이 가능하게 파라미터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클러스터를 3개 쓰니까 이 클러스터를 우리가 정말 충분히 잘 뽑아먹고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파크 클러스터의 활용률을 보면서 이제 최적화를 또 수행을 해봤는데, 이게 최적화한 결과입니다. 이제 비포가 이제 최적화하기 전이고 애프터가 후인데, 딱 봐도 이제 X축의 그래프, 저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00시부터 한 3시까지 이렇게 리소스의 사용량들이 쭉 이런 그래프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이제 애프터 쪽의 차트를 보시면 이제 확 단축이 돼 있고 이제 CPU나 메모리의 사용량은 훨씬 더 이제 높아져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얀 어플리케이션 액티브 개수는 이제 똑같이 높이가 보이지만 사실 비포는 최대가 4고요. 이제 애프터는 8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내에 훨씬 더 많은 작업을 동시에 실행을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비용을 절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결과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스파크 클러스터를 쓸 때 이제 다양한 머신 타입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머신 타입에 따라서 혹은 또 얀 클러스터에 얼만큼의 어플리케이션 동시에 실행할지 그런 병렬도 등을 조절을 해서 이제 최적의 소요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최적의 소요 시간은 곧 비용과 직결되게 되죠.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베이스라인으로 4개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썼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스파크를 쓰다 보니까 메모리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가설을 세웠고, 그러면 클러스터 수를 줄이는 대신에 좀 더 메모리가 빵빵한 애로 써보자 했는데 돈만 더 나가고 시간만 좀 더 오래 걸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메모리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CPU가 더 필요한가 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CPU가 조금 더 높은 머신 타입으로 바꿨더니 시간이 원래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고 비용도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N2보다도 조금 같은 사양이지만 저렴한 머신 타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렴한 머신 타입으로 쓴다면 혹시 이제 비슷한 소요 시간을 걸리면서도 좀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험한 결과 이제 뭐 이번 실험의 그 1.1시간에 비해서 1.3시간으로 조금은 늘었지만 저희한테 허용된 새벽 5시간이라는 시간 범위 안에서 저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수치였고, 오히려 저게 금액이 더 쌌고, 저희는 이 일배치를 12개 병원에서 매일매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 정도 그 절약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쌓이면 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번 안을 선택을 했죠.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구축을 막 적극적으로 할 때에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고, 병원을 또 새롭게 이렇게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한번 최적화해 놓은 게 그대로 유지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말 필요할 때 최적화를 다시 할 수 있으려면 대시보드 같은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깅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처리되는 모든 절차들이 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로그들로 이제 이런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서 이제 그날 배치가 정상적으로 다 끝났다면 이제 어떤 유형의 작업들이 가장 오래 걸렸고, 또 전날 대비 이런 추이가 혹시 달라진 부분은 어디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평소보다 조금만 2배 정도 걸리네, 이 테이블은 뭐가 문제일까, 이게 그날따라 데이터가 많아서일까, 혹은 뭐 우리가 리소스를 최적화하지 못해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해 보면서 좀 더 튜닝을 하는 이제 지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이제 정리해 가지고 재작업하는 우리의 시간도,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리소스의 시간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제약 조건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소스가 무조건 DB였기 때문에 테이블 단위 ETL 작업을 주로 했었어요. 근데 이 테이블 단위로 이제 실어 나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공통된 어떤 데이터 웨어하우스 모델에다 갖다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 A라는 병원에는 이제 1, 2번 테이블을 가지고 특정한 테이블을 만드는데 B 병원에 가서는 그게 유효하지 않은 거죠. 다른 테이블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똑같은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 간의 어떤 작업 순서나 의존도가 매우 복잡했어요. 네, 근데 이런 게 병원마다 정말 1000개에서 1500개 정도의 태그가 나왔습니다. 총.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어플로우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에어플로우에 있는 메인 화면은 그냥 태그의 목록이에요.
매일 1,500개의 목록 중에 실패한 게 어디 있을까를 찾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한 거는 실제로 ETL 작업을 수행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대그랑 동일하게 일치를 시켰어요. 그 대그는 곧 ETL 로직 그 자체이고 이거를 모든 테이블을 처리하는 과정에 거의 표준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그는 항상 중간에 어떤 태스크가 실패하더라도 이 그냥 대그 단위로 재실행한다면 이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게끔 역등성이 있게 구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단위 테스트를 되게 좀 잘 한 거죠. 역등성이 유지되게 데이터 처리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대그를 만들고 나니까 대그가 수천 개가 된 거죠. 근데 DL 레이어, DW 레이어, 앱 레이어에 또 대그가 막 흩어져 있고 그게 어떤 그 조직화된 거 없이 그냥 플랫한 리스트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DL 레이어, DW 레이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순서가 명확하게 끊어진 것들을 크게 나눴고요. 이렇게 나눠서 중간에 각각의 대그들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또 실행을 지시할 수 있는 트리거 대그라는 걸 뒀어요.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트리거 대그를 또 관리 감독하는 최상위 대그 하나를 병원마다 두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개발자들이 봐야 되는 대그는 최상위 대그만 보면 돼요. 저 대그를 통해서 그 리프에 어떤 배그에 실패가 있는지 혹은 다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화면 한 번만 보고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그들 사이에 이제 실행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DL 레이어에 이렇게 보듯이 실제로 에어플로우는 실패한 작업에 대해서 저렇게 빨간 표시를 해줍니다. 실패하게 되면은 사실 DL 레이어가 저렇게 실패하게 되면 DW 레이어의 대그들은 사실 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실행을 해도 저걸 수정한 다음에 또 재실행을 해야 돼요. 그럼 그만큼 자원이나 저희의 어떤 재작업 시간도 많이 낭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저것들을 최대한 이제 실패한 지점에 머무르게 하고 나머지 작업들은 이제 불필요하게 실행되지 않게 막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었던 거는 이 대그들 사이의 의존성을 일일이 설정한 게 아니에요. 이제 트리거 대그라고 관찰자 역할을 하는 상위 감독자 대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그들 사이의 의존성을 걸어준 거죠. 그래서 DW 트리거 대그가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은 데이터 레이크 트리거 대그가 관리 감독하는 모든 대그가 모두 성공했을 때만 실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존성 설정을 에어플로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의존성 설정을 잘 해가지고 이제 저희의 수고로움이 많이 덜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사례로 알로이DB로 인메모리의 성능을 따라잡았던 과정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그 인메모리 DB를 쓰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인메모리 DB가 이제 RDBMS보다 빠르다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저도 요런 사례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 인메모리 DB가 정말 빠르구나 이걸 좀 느끼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당면했던 그 챌린지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 파트너사가 인메모리 DB가 워낙 비싸잖아요.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 DB를 오픈소스인 포스트그레스QL로 대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성능이 또 같이 이제 느려진다는 거가 당연하지만 이제 파트너사는 계속 빠른 DB만 써왔기 때문에 내가 보던 결과는 동일한 시간에 나와야 해. 를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성능과 그래도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되게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결과부터 말씀드리고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비슷한 어떤 환경들을 구성을 해놓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벤치마크를 해본 결과인데 전체 데이터 용량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추정을 했을 때예요. 총 1.5TB 정도의 데이터였고요. 여기서 총 이제 5년치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검색 대상에 대해서 그냥 딱 뭐 그 기간만 필터 걸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검색 코드 38개랑 일치하는 레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내조해야 되는 거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뒤지게 된 검색 용량은 약 119GB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추출 행수는 약 60만 건 정도인데 이 60만 건을 뱉기 위해서 인메모리 DB는 약 13초 안에 결과가 뿅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포스트그레스QL을 구축하고 보니까 이게 2분도 걸렸다가 막 13분도 걸렸다가 이제 대중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사용자들은 항상 13초의 결과를 받아보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최적화를 어찌저찌 잘 해서 저희가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한 1분여 대에 요 동일한 결과를 내는데 이제 최적화를 성공을 하긴 했는데요. 이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효과적이었던 거는 인덱스를 정말 잘 설계하는 거였어요. 인덱스만 보게끔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인덱스를 구성할 때 어떤 컬럼들을 써야 되는지 분석하는 과정들이 필수적이었는데 어쨌든 그 컬럼들을 잘 설정을 해서 인덱스를 먼저 탄 다음에 또 거기 인덱스에 해당하는 테이블 정보를 또 한 번 뒤지는 일을 막고 딱 인덱스 한 번만 뒤지면 거기에 그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까지 같이 물고 올라올 수 있게 인덱스를 만든 거예요. 이걸 커버링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커버링 인덱스는 포스트그레스QL에서 저 include라는 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조금 이제 테이블까지 스캔하지 않고 이제 빠르게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포스트그레스QL은 항상 최근에 물어본 정보를 메모리에 캐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100명인데 100명이 다 똑같은 쿼리를 날려요. 그러면 그 비슷한 데이터들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계속 빠르게 응답을 할 수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90명이 비슷한 쿼리를 날린다고 해도 한 10명이 좀 다양한 쿼리를 날리면 밀려나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그러니까 다시 느려지고. 그래서 저희가 썼던 건 pgworm 익스텐션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잘 이제 설계해 놓은 다음에 그 자주 사용되는 인덱스가 메모리에서 밀려나지 않게 계속 캐싱을 주기적으로 돌려줬고요. 이걸 통해서 약간 인메모리 DB 흉내를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DB의 이제 테이블들이 10년치, 20년치 기록이 잔뜩 쌓여진 여러 가지의 테이블들을 이제 조인해가지고 결과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조인을 한다 하는 거는 일단 테이블을 다 메모리에 올리고 조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기껏 잘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제 저런 조인을 하느라 또 걔네들이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좀 인터미디엇 마트라고 해서 이 테이블 하나만 바라보면 불필요하게 뭐 3-4번의 조인을 하지 않아도 되게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 횟수가 감소되고 메모리 캐싱 용량을 감소해가지고 이제 앞에 잘 설계한 인덱스가 계속 유지되도록 했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은 저희가 최적화를 딱 한 번 했을 때 정말 잘 가공된 이제 결과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저런 최적화를 해야 될 거예요. 데이터의 분포가 바뀌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런 노력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알로이DB더라고요. 이 알로이DB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저희 같은 연구 검색용 그런 서비스를 보통 분석 쿼리라고 하죠. 이제 대량의 기간의 어떤 또 이제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이제 일일이 다 뒤지는 그런 분석 쿼리들은 표준 포스트그레스QL보다 약 100배 빠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쿼리 같은 경우에 4배 정도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게 좀 가능하게 해주는 많은 기술들이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특히 혜택을 본 건 이제 컬럼 엔진입니다. 이게 특정한 메모리의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테이블 또는 테이블의 컬럼들의 정보를 압축해서 올려놓고 이제 그것들을 인덱스를 쓴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쿼리 플랜을 짤 때 이제 컬럼 엔진을 참조해서 쿼리를 실행하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진 인덱스를 참조해서 쿼리를 실행하는 게 유리한지 그걸 알로이DB 옵티마이저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이제 컬럼 엔진에 자주 쓰는 컬럼들에 대해서 등록만 하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희 같이 이제 조금 분석 쿼리에 대해서 어떤 패턴들을 많이 분석해 놨고 어떤 컬럼이 자주 쓰이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등록이 가능한데 사실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애드워 쿼리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최적화를 해서 이제 딱 큐레이팅된 컬럼들만 엔진에 올려놨다고 해도 거기에 없으면 또 느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워크로드가 계속 변경이 된다. 그러면 알로이DB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그 컬럼 엔진에 올릴 어떤 대상들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어떤 쿼리들의 패턴을 봐서 이거를 메모리에 올리면 그래도 속도가 빨라지겠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좀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알로이DB로 그러면 인메모리 DB의 성능을 어떻게 따라잡았냐 그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앞에 보였던 시나리오 1번 외에도 2개를 더 해봤어요. 검색하는 이제 기간은 다 이제 5년치의 데이터를 쭉 다 뒤지는 거였고 검색 코드는 조금씩 상이했습니다. 근데 검색 코드가 뭐 저렇게 38개, 19개, 뭐 100몇 개라고 했을 때 저걸 뭐 한 종류의 테이블만 뒤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제 저게 뭐 각기 다른 어떤 이제 종류가 서로 다른 테이블들에서 뭐 이쪽 테이블에서 38개 또 저쪽 테이블에서 126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색을 해봤던 벤치마크고 이제 목표는 알로이DB에서 인메모리 DB에서 보여줬던 20초 미만의 속도를 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튜닝들, 그러니까 PG 프리웜이라든지 뭐 인터미디엇 마트 이런 거 다 순수하게 제외하고 포스트그레스QL에 딱 인덱스만 있는 경우와 그리고 알로이DB에 저희가 인덱스와 그리고 컬럼나 엔진을 추가했던 딱 고상 환경만 동일하게 맞춰놓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알로이DB에서 다 정말 20초 미만의 성능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튜닝하거나 이런데 정말 많은 어떤 고급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저 솔루션이 기능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어쨌든 성능을 최적화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최종 단계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저장하는 DB로는 저희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알로이DB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분석 쿼리에 적합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저희 팀이 최적화를 위한 실천은 이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병렬하고 두 번째가 오류 격리 그리고 뭐 성능 같은 걸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요약해보니까 저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왔던 거고 오늘 소개드린 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과정들을 돌아보면 실제로 이제 팀원들하고 함께 실험하고 개선하기를 그냥 계속 반복한 것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하나, 2개, 3개, 4개 이렇게 구축해 가면서 그 경험들이 쌓이고 이게 그 다음에 또 구축할 때 정말 복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뭔가 얻어 가신다면은 저는 가서 좀 실험해 볼 게 뭐가 있을까? 그 팀하고 어떻게 해볼까? 이런 아이디어나 좀 그런 마음 이런 게 생긴다면 되게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